24일 목요일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이제 3월도 말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정말 규모 있게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 자체를 온전하게 내 것처럼 만들어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하루를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나날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인생에서 감사한 날들도 참 많지만 가끔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연하게 불안한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처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 어떤 솔루션이나 피드백을 주지 않았어도 내 이야기 자체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되게 큰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 측근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좀 소심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하니까 그 상담사한테 이제 보낸 거죠. 상담을 하는 분한테. 그런데 그 상담하는 분이 그 비싼 돈, 한 시간에 거의 뭐 한 15만 원, 20만 원을 받으면서 아이한테 뭔가 그런 어떤 용기 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돈만 받아 챙기고 이 아이를 정신과 약을 먹게끔 그쪽으로 유도를 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개한 일이 있었어요. 간혹 가다간요, 나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처음 봤잖아요, 상담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점쟁이도 모르죠, 사실은. 단지 그냥 그 순간에 그 같은 공간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무언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살면서 통제하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 아니면 약간 그 아주 뭐 다정함과 자상함을 내세워서 가스라이팅, 그 유명한 가스라이팅 나오잖아요. 그죠? 잉그리드 버그만 나오는. 그 나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처럼 교묘하게 이 사람이 점점 이 사람 말만 듣게 되고 뭔가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믿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야 그 진실이 밝혀지는데, 현실에서도 이 가스라이팅의 그 경우는 엄청 좀 심각해요. 대부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유형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내 반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처음에는 입속이 혀처럼 불죠. 엄청 잘해주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이 사람이 나한테 넘어왔다, 이 사람이 나 아니면은 뭔가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느꼈을 때, 그때 그 잔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의 명언은요, 이거 참 와닿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중시 여기는 편인데, 먹는 것을 보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식습관을 들으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자, 앙텔모, 좀 어려워요. 브리아시 바렘이라는 명언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쩜 이렇게 똑 떨어지는 소릴까요?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죠. 우리의 그 식욕이라는 게, 내 뇌가 시키는 일들이 가끔 어디를 튈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알고 보면은 통제를 뇌가 하잖아요. 그쵸? 그놈의 호르몬, 도대체 인간은 무슨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다 이거는 날씨 탓이야, 호르몬 탓이야, 내가 아니야, 뇌가 시켰어, 다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거르고, 우리가 아침은 이제 뭐 이렇게 황제처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야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 뭐 다이어트에 관한 뭐 명언도 많고, 별 뭐 시중에 나오는 뭐 약들, 보조요법들, 뭐 그 시장 자체가 몇 조 원의 규모를 돌파할 정도로 어마무지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쵸?
가끔은 이 흰쌀밥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더래요. 제가 아는 언니가. 그게 이제 살찌는 신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식사는 패스트푸드로 대충 먹는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까이 거 뭐 대충이겠죠.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막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분자 식사처럼 뭐 아니면 되게 고급스러운 식사 그런 것만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은 과자도 이렇게 당기고 빵도 먹고 싶고 불량식품도 먹고 싶은 게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단하죠. 자기 관리에 정말 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의 자기의 어떤 그 일생도 잘 규모 있게 운영해 가더라고요. 그만큼 그 자제력이 있는 거겠죠. 자 보면 싱크대 앞에 서서 팝콘과 탄산음료로 저녁 식사를 때우는 사람들은 많죠, 뭐. 현대인들은.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코로나라 이제 재택근무도 늘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무언가가 오히려 그 불규칙한 생활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뭔가 더 살도 빠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는 바깥에 나가서 약간 액티브한 그런 동적인 활동을 해야 돼. 나는 사람을 안 만나면 미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또 경우가 다르겠죠. 요즘에는 회식하자고 그러면은 그게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노는 걸 잘하는 사람. 저 좀 혼자 잘 놀아요. 혼자 놀기에 거의 달인입니다. 진수를 보여주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오죽하면 누가 하루에 도대체 뭐를 했는지 CCTV를 달아서 보고 싶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작업하고 업무 보면서 그 마스크에 이제 항상 가려져 있으니까 화장을 할 일은 없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저의 화장품이 조금씩 이렇게 소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값이라도 벌으려고 구독해달라고 나름 네 농담이지만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음식의 재료가 결국은 피부거든요. 내 몸이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사람들이 뭐 피부과에 가서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뭐 얼굴이 젊은 게 아니라 그 동네 유형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선한 재료로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중금속이나 농약 성분이 별로 없는 거의 천연의 것을 찾아서 먹는 사람들은요. 피부 자체에 이 속결에서 윤이 나면서 우리가 윤광, 물광이라고 그러죠. 그런 피부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몸도 오히려 살이 찌지 않아요. 간혹 이제 우리가 농촌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분명히 저분들은 막 되게 많이 일도 하시고, 움직임도 많은데, 왜 저렇게 배는 복수가 찬 것처럼 나와 있고, 막, 얼굴 자체는 물론 햇빛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약간 푸석푸석하고 부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까 하고 의아할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먹을거리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음식 자체를 습관에 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영양제, 또 좋은 식품. 그러나 뭐든지 과도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간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걸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너무 정보가 무분별하게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에는 뭐가 좋고 간에는 뭐 밀크시슬이 좋고 뭐 코엔자임 Q10은 뭐 고지혈증에 꼭 먹어야 되고 다 박사예요, 다. 어쩜 그렇게 다들 박사인지. 그러나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좋다는 거를 이제 다 먹다 보면은요, 몸이 견디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간이 해독을 하는데, 우리가 그 먼지? 그 집안에서 이렇게 청소 잘 안 하고 둥둥 떠다니는 그 먼지도 간에 흡착을 하면 간은 그걸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일을 해요. 해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헤비한 음식보다는, 과한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항상 그 비우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나는 신이 주신 간이야. 뭐 무쇠로 태어났어. 그랬던 분들 중에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더니 간 자체가 없더래요. 다 녹아 없어진 거예요. 술에 이미 다 썩어서.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겉면으로 보이는 피부 아니면 이런 모발 그리고 우리가 손톱 이런 걸 보고도
나의 현재 내가 뭘 먹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람들은 이제 많이 영리해졌기 때문에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천대하지 말라. 자꾸 나는 못난 사람,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하를 하게 되면 남들도 나라는 사람을요,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보는지. 귀신이란 표현 좀 웃기네. 네. 그냥 정말 잘 알아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이 사람을 무시해요. 진짜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이 사람의 이 에너지라는 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눈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음식은 영양소를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처음에는 살 빼야겠다고 근데 사람이 평생 굶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약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자꾸 그 의존하는 습성,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그런 다이어트 음식도 그렇고 그냥 나는 노력이라는 걸 안 하고 의존하는 습성은 사실은 버려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이거 먹고 뺐더라.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 자체에 욕심을 내지 말고 처음엔 좀 먹어보고 어떤 그 반응, 명현현상, 호전현상을 겪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전문가가 만들었는지, 약사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의사 출신인지, 그러니까 뭐 제약업계에서 뭐 오래 뭐 경험을 쌓은 사람인지. 그런데 그냥 막 그 민간요법으로 뭐 구기자에다가 오미자를 섞어 먹으면 뭐 간과 신장이 좋아. 이런 건 저도 거의 서당계 3년이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워낙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체질을 잘 알고, 예, 그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식습관을 바꾸면 자신의 태도 또한 변화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다이어트 쪽으로 전문가분들 계신데, 남들이 희한하게 사실은요, 지들 좋은 건 지들만 알고요, 정보를 안 알려줘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른들이 항상 그랬어요. 내가 몸이 안 좋고 힘들 때는 그게 이렇게 몸속이 허해서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럴 때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우리가 그런 그 보신을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잘 먹고 잘 쉬면 또 인체는 자가치유가 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소중하고 또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